자, 일단 앞쪽에 뭐 7번하고 8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예의상 넣은 문제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9번은 이제 한번 좀 얘기해볼게. 이걸 쉽게 푼 친구들 있을 거고 우리 과학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해갖고 인수 정리하는 거 있었지. 자, 아직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9번을. 자,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을 거야. 자, 최고창의의 주관이 이차함수 fx래. fx는 1의 뭐 x의 제곱 이런 정도가 되겠지. 자, 일단 첫 번째 fx가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가질까 안 가질까? 당연히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자, 그럼 한 개를 가질까? 두 개를 가질까? 세 개는 못 가죠. 이차함수니까. 기껏해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한 개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볼게. 한 개에 대해서는 fx는 x 빼기 1, x 빼기 a 뭐 이 정도 식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뭐 x 빼기 1에 뭐 qx 이 정도 해도 괜찮고 이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집어넣을게. x 빼기 1에 qx로 나는 가볼게. 뭐 어떤 걸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한 개. x 빼기 1에 f 프라임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qx 더하기 x 빼기 1 q 프라임 x 이렇게 돼요. 얘가 없어지네. 자, 1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 q1분의 q1이 돼서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1보다 큰 상수 a래. 이게 a가 이렇게 되면 이게 약분되면 1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모순이죠. 그럼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아니면 두 개겠지. 두 개로 넣어요. 제곱. 직접 대입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된 건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다항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은 딱 3개, 여기까지는 3개 배워. 근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개수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차수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거 딱 3개 배웁니다. 그래서 근에 대해서 x 빼기 1이라고 하는 근에 대해서 여기 근이 결정이 되면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 결정만 하면 돼요. 그게 차수에 대한 얘기야. 가중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를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빠르게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10번은 이것도 가볍게 가면 이게 일단 부등식 형태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등식으로 보면 어려운데 부등식 이전에 우리는 이게 등식인 걸 알아, 이거로. 그래서 부등식 모르겠고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vt가 얘가 t의 제곱에 6t 더하기 8을 먼저 푸는 거야. 실제로 얘를 먼저 풀어서 요놈하고 직선하고 그 2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내면 절묘하게도 요놈이 방정식을 풀어내면은 만나게 됩니다. 2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t의 제곱에 4t 더하기 4는 0이 돼서 t는 2에서 중근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2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예요.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접하면서 들어가고, 자, 뭐 이 정도가 되고, 얘는 축이 3이지? 3. 뭐 이 정도가 중요해. 자, 근데 VT라고 하는 애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요 사이에 함수야. 요 사이에 함수인데 0에서 4까지 P가 움직인 거리의 최대 값이래.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4까지 절대값 VT, DT를 구해야 돼. 거리는, 그죠? 절대값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큰 애를 선택하면 돼. 어떻게? 여기까지는 얘가 크지? 여기까지 딱 들어갑니다. 여기는 음수로 들어갔는데 음수로 들어가더라도 절대값이 큰 애를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는 얘가 선택이 돼야지. 큰 함수가 선택이 되면 돼. 그렇게 해서 0에서 2까지, 그 다음 2에서 4까지, 대충 4까지. 그럼 뭐 여기 2에, 여기 8에, 아니지 2면 4가 돼야지. 직선에. 여기 삼각형 면적으로 구하고, 여기는 곡선이니까 그냥 적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굳이 식을 쓰면 0에서 2까지는 2차 함수 t의 제곱에 t 더하기 8을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간단하지? 자, 이렇게 산수하시면 됩니다. 산수는 생략. 그 다음에 11번 가봅시다. 이건 이제 그냥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만 변형을 했어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잘 찍으면 또 한 번에 해결이 되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F형은 1인데, 일단 F형은 1. 이게 이제 직선하고 관계에 있어서 Y는 X 더하기 1 하고 이제 3차 함수가 접한대. 접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따져야 돼요. 여기에서 접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서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두 가지로 원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여기는 뚫고 지나가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와 함수의 교점,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근이 돼. 교점이 바로 근에서 이게 하나로 뚫고 가니 아니면 이렇게 접하니 아니면 삼중근이니 이런 걸 묻게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정도를 이제 그려요. 이 정도를 그려. 여기 음수를 집어넣은 이유는, 자, 일단 여기에서 1에서 접하게 해봤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시 시도를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0에서 10까지 fx dx랑 얘가 2에서 10까지 fx dx가 이게 같대. 요거 이제 넘기면 되지. 뭐 이거는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얘랑 얘가 같으니까 요게 이제 빠진 0에서 2 있죠. 0에서 2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니까 그냥 바로 보고 0에서 2의 fx dx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안 되면 뭐 그냥 이쪽으로 넘겨요. 넘기면 는 0이 되고 빼기가 되고 함수가 같으면 보통 이제 적분 기호를 얘를 10에서 2로 만들고 더하기 하고 10과 10을 연결을 시켜서 결국에 나오는 건 얘야. 그럼 0에서 2까지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대충 뭐 한 이쯤 해서 여기 조금 더 볼록하게 이렇게 아래로 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왜냐면은 0에서 2 사이에서 전부 다 양수니까 음수 구간이 없어서 애초에 이게 불가능해. 자, 일단 식을 만들어 봅시다. fx는 x 더하기 1을 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지. x 더하기 1 하고 만나는 점이 일단 0에서 만나고 나머지 그는 몰라요. 여기 몰라. 여기를 알파로 꺼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인테그랄 0에서 2 x가 0 하면은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수예요, 산수.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시면 알파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계산 생략. 자, 그래도 많이 틀린 거 중심으로 잠깐만. 그치, 9번은 설명했고 10번 11번 11번 많이 맞췄네. 아니가 이게 맞은 개수예요? 아니, 틀린 개수. 잠깐만, 12번이 난이도가 꽤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맞췄지? 12번 맞춘 사람. 감동이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그래도 효과가 좀 나오는 건가? 자, 간단하게만 갑시다. 많이 맞췄으니까. 자, 12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 열심히 쓰면 되죠. 그치? 요즘에 난이도가 갑자기 6평 때 얘가 쉬워져갖고 일부러 나도 어렵게 되지는 않는데
얘네가 모두 자연수. 그 외에는 2배. 이렇게 하랍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게 그 외. 그러니까 여기 얘랑 얘가 전부 다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n이 홀수면 무조건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모두 둘 다 자연수 상황에서만 위에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안 되면은 아래쪽으로 가야 돼. 홀수는 무조건 2배야. 그러니까 A6이 32니까 A5는 홀수잖아. 홀수니까 무조건 2배 돼서 얘가 32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2배 A5가 돼. 그래서 A5까지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A5는 16.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꾸로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부터 P, A1을 모으는 대충 P 이렇게 하나를. 근데 이놈이 자연수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아마 해설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A4 해봅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위쪽으로 타고 왔을 경우 아니면 아래쪽으로 갔을 경우.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하면 2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 짝수니까 2분의 4 그 자연수고 그 다음에 여기 8을 2로 나눠도 자연수죠. 근데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 둘 다 자연수면 위에 걸로 가야 돼. 얘는 아래 걸로 간 거야. 아래 걸로.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하시면 얘는 이제 16에서 2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3은 홀수니까 무조건 2배 됐을 테니 14가 되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나눠주시면 되죠. 16과 7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A1은 홀수니까 무조건 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지. 16이면은 20 미쳤어. 여기가 26이었구나. 이게 26이고 13 이렇게 나옵니다. 반해서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91 이렇게 나와요. 딱 요 정도가 이제 수능 이제 예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6평이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서 9평에서 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 그때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어려운 것들 더 연습하면 되고 9평마저도 얘가 쉽게 나오면 수능에서 쉽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하여튼 뭐 이 정도는 내가 고민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13번 잠깐만. 우와, 13번 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래도 맞춘 사람. 잘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그래도 방학 때 많이 했었는데 자, 지수로가 함수에서 요게 출제 유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 친구들은 뭐 당연한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 일단 지수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밑.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밑이 2인 게 있고 4인 게 있어. 사실은 이제 밑이 2인에는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감소 함수. 그래서 밑 때문에 얘가 증가냐 감소냐 그렇게 들어갔고 예전에는 볼록성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거든.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은 볼록성이 제일 어려운 디귿에 대한 항상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점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정점은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점이야. 뭐 지수 함수는 0,1을 지난다. 로그 함수는 1,0을 지난다. 뭐 그런 그냥 흔한 점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얘네들을 구간을 딱 잘라갖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요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대칭성의 기타 등등 함수에 대한 성질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요거 하나만 더 할게. 뭐가 있어? 점, 근, 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 세 개만으로도 요즘엔 킬러 문항이 나와요. 세 개만. 자, 봅시다. 두 상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 2의 a까지만 이래. 2의 a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fx는 이거는 위에 있는 건 별거 없잖아. 마이너스 x 빼기 4 더하기 a.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야.
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x좌표랑 y좌표만 잘 구별을 해도 답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3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3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y값으로 얘가 2분의 1 더하기 a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감소함 두지. 이런 식으로 오겠죠.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등호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이도 없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로그 함수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갖고 x 더하기 b 이 구간 안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역함수를 갖는데. 자, 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실수 전체 정의역 뭐가? 역함수가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따져야 돼? x, y가 바뀌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한 선이지. 점근선. 얘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는 이미 있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쭉 타고 와줘야지. 역함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비어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이거 딱 맞춰줘서 여기까지 딱 5점 이렇게 딱 와주면 되지. 이렇게. 자, 그 여기가 어디? 2의 A. 이게 끝점. 자, 점근선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여기 뭐 B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B는 3 바로 나옵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 이제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죠. 여기 위치만 찾아내면 돼. 그러면 이제 로그 4에다가 x값에다가 2의 a를 집어넣어요. 그럼 2의 a 더하기 3 이 여기랑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a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되지. 진짜 별거 없죠. 이쪽으로 가면 2의 a가 있고 2의 a가 있잖아. 이거 풀어야 되나? 4의 2의 2a 더하기 아니다. 4의 2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면 됐죠. 계산하시면 2의 a승이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14번은 안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 정도의 난이도면은 이제 수완 수투 그러니까 수투지 여기는 수투에서 제일 어려운 정도 난이도는 돼요. 자, 요거는 힌트를 조금 줄 테니까 이건 집에서 풀어오세요. 집에서 풀어보시고 이거는 아직 테마를 안 나가서 이제 나갈 거야. 수능 전에는 한번 할 거야. 자,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이거 되게 쉬워.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입니다. 절대값 함수 나오면은 무조건 근을 다루게 돼 있어요. 왜 근을 다루게 되냐면 fx가 이게 절대값 풀어내려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걸 따져야 되잖아. 근데 이걸 경계가 어떻게 돼? 이게 는 0이야. 그래서 무조건 는 0이 되는 점을 건드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근을 다루게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봐봐. 이게 f 함수가 0이 되는 그 상황은 아까도 얘기해서 근 하나짜리로 0이 될 수가 있고 근 2개짜리로 0이 될 수가 있고 근 3개짜리로 0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건지만 잘 따지시면 돼요. 이게 다야. 자, 그럼 또 이제 하나 더. 여기에 보면은 gx가 인테그랄 x에서 2x ft 더하기 절대값 ft 이게 나오면은 그냥 막 어려서 손을 안 댈 것 같은데 자, x값 중에서 중요한 값이 2랑 3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 문제 거기 집합기호로 들어간 게 2와 3이 엄청 중요한 점이야.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4가 중요하고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6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고 싶니? x좌표로 2랑 3이랑 4랑 6이 되게 중요해. 어디가 더 중요하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구간이 2에서 4, 3에서 6. 왠지 이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수능에서는 하여튼 잘 찍어 올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야. 자, 거기까지만 힌트 주면은 이거 사실 다 본 거야.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해설도 있으니까 잘 해보시고. 15번도 마찬가지인데 15번은 이게 딱 보면은 너무 어렵게 생겼거든. 되게 쉬워. 자, 이것도 그냥 힌트만 조금 줄 테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테마랑 연결이 좀 됩니다. 자, 힌트를 하나 줄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쉬워요. 어려운데 쉬워. 자, 여기다가 상수 함수를 여기에 fx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냥 뭐 0에서 파이, 2파이, 사인 함수라고 합시다. 여기 끝점 다 포함. 자, fx는 fa라고 하는 방정식을 푼다고 할게. fx는 fa. fx는 fa. 그러면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 자, 3개도 가능하고 그치? 3개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하고 1개도 가능해요. 그치? 1개, 2개, 3개 다 가능해.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엄청난 힌트. 이걸 개수를 다르게 하라고 하라. 이제 그런 집합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안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질문해. 아니면은 우리 클리닉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에서 6시까지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힌트만 줄게. 한번 시도해봐. 못 풀어도 괜찮아요. 잠깐만. 19번. 우와, 19번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뭐지?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야, 이게 3점이라, 너무나 충격적인. 자, 그럴 수 있죠, 뭐. 미안해. 로그 2의 3. 자, 0, 로그 2의 3과 2, 로그 2의 6. 이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선분 AB 위에 AB, 여기가 A고 B인데 요 위에 Y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Y는 2 이렇게 지나간대요. 이 점에 X좌표를 구해주고 뭐 푸는 방법은 이제 내분점 같은 것도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쉽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직선이 되고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직선이 되고 얘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여기가 0, 2, 2분의 1 이게 바로 보이나? 2분의 1 로그 2의 3을 로그 2의 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그래서 1 차이가 나요. 1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점 로그 2의 3 이 2가 되는 x를 찾으면 돼. 아주 쉽지. 사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또 말이 안 되는데 20번은 또 많이 맞췄네. 아니 19번이 더 어려웠단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점수가 좀 비정상적이에요. 아 그래도 방학 때 한 거라서 이제 맞춘 거지, 그치? 방학 때 한 테마라서. 자 20번 가봅시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는.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 아이고 자 A, B, C, D, M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8 여기는 2 루트 10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여기 각을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세타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길이하고 각을 다 털어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어도 5분 안에 못 풀었으면 실제로 수능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을. 그러니까 뭐냐면 도형제를 10분, 그러니까 5분 안에 못 풀면은 이게 계속 늘어지거든. 그러면서 계속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 늪에 빠져요. 그러면서 10분 이상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얘를 날려버리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번에 뭐 9월달에 시험 보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이제 길이 각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AC 길이는 코사인 제곱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AC에 대한 길이는 요놈은 코사인 제곱식으로 풀 수 있어. 뭐 계산은 생략. 풀면 12 그래서 여기가 6 여기가 6 이렇게 나온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MD의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이거 뭐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돼. 여기 세타가 있고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른 각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고 얘네에 대한 뭔가 길이를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CD의 길이를 구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 구하면은 이제 코사인 제곱식으로 딱 끝나게 되는데 얘를 뭐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각이 같은 상황이 됐으니 각이 같은 상황에 우리가 이제 도형을 다루다 보면은 이 공통 부분이 항상 발생해. 공통연의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공략 포인트예요. 각이 같아. 왜 뭐 각이 같은 거야?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이 같은 거를 보자마자 이게 원 위에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면 너무 좋고, 근데 그 정도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뭐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각이 같고 또 각이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 또 각이 같은 게 또 있는데 여기도 각이 같죠? 이렇게 여기도 각이 같고. 그러면 이제 얘가 닮음이야, 닮음. 이렇게 나비 닮음이라고 하지. 막꼭지가 각이 같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얘네 닮은 비만 구하면 돼. 여기 팔이 있으니까 뭐 요 길이만 구하면은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뭐 이쪽에 대한 뭐 여기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식으로 이렇게 해봐요. 요 길이를 구합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M, BM 얘도 코사인 제곱식을 가지고 한 번 더 풀어. 여기 6이 있고 8이 있으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원이 보이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할선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게 뭐 기본 할선 정리가 이 닮음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얘랑 닮음이라서 닮음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하여튼 뭐 계산이 약간 있긴 한데 됐고,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잠깐만, 이게 수업 시간에 했는데도 많이 풀리는 거랑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자, 21번부터 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자, m의 18의 n제곱근. 일단 정의대로 가면 n제곱근이 m에 이렇게 되는 거죠.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음의 정수가 존재하는 거면 이거 우리 뭐 방정식 기본적으로 푸는 건데, n이 홀수가 되면 이렇게 되거나 짝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양수야, 양수. 이게 100% 양수예요. 양수가 되니까 홀수가 되면 이제 양의 정수는 나올 수는 있지만 음의 정수는 못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됐을 때 음의 정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쨌든 n은 일단 짝수. n은 짝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m에다가 2랑 9를 집어넣어요. 자, 문제에서 f2랑 f9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직접 집어넣습니다. m이 2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뭐. x의 n이 제곱이 2에 18. 그럼 n이 될 수 있는 애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n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음의 정수니까 뭐 x는 마이너스 2에 n분의 18. 뭐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18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짝수 중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2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요. 얘는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2 들어가네. 얘는 2. 그 다음에 뭐야? 4 안 되고 6 되고 그 다음에 18밖에 없네. 이렇게 3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 개수가 이제 fn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f의 2는 3 이렇게 되겠네. f2는 3. 또 하면 되지 뭐. x의 n이 그 다음에 9에 18.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에 36 이렇게 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애가 36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뭐 이제 짝수 중에서 2, 4, 5, 6, 7, 8 안되고 10 안되고 12, 14, 16, 18,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F의 9는 6개가 돼요. 2개 합쳐서 9. 제곱근 문제가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서 다시 나올 거야.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22번은 요때 힌트만 조금 줄게. 조금만. 집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 왜? 식이 나와 있으니까. fx는 x의 4제곱에 5x의 3제곱에 7x 제곱이에요. 이건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4차원치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fx, gx가 fx를 그릴 때는 a보다 클 때는 fx를 그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있죠? 직선 x 빼기 a에 f의 a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얘는 a, f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고정된 직선이야. 뭐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 대충 여기 이렇게 해볼게. a를 여기를 잡아. 이렇게 gx가 그려지지? 그치?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밑에 조건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gx가 g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 이상 t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랑 t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 값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t를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봐. t를 한 2쯤 잡아요. t를 좀 잡으면 이게 t랑 만나는 이렇게 되는 거 두 군데 있잖아.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t가 이렇게 여기가 t가 되면은 근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이런 건 안 된대. 아니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석을 할 때 이게 결론이 다 있다 그래서 수능 문제도 이게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극점, 세 번째 변곡점, 네 번째 접점, 다섯 번째 점근선. 수능에서는 일단 요 테마밖에 묻네. 자, 교점이긴 한데 이거를 뭐 직선을 접선으로 만들고 싶긴 한데 이게 마이너스 2가 이제 기울기 고정이 되니까 접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극점으로 얘를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극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니 여기 전까지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극점 요놈 때문에 이 GT의 방정식의 개수가 일단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얘를 없애버리면 돼.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라인을 맞춰서 딱 끊어내고 직선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선 안에서 근이 2개, 최소한 2개가 이제 확보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딱 이 정도만 계속 고민하시면 돼요. 아무리 어려운 걸 만나도 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통계는 어떨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수원수투는
이게 뭐 이렇게 조금 몇 개 없는데, 헐이다, 헐. 이항분포 23번은 이거는 공식이라서 NPQ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고. 24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합으로 열심히 잘 그리시면 돼요. 25번은 그래도 좀 잘 맞췄네. 25번은 이것도 열심히 하면 되고, 26번은 이것도 그냥 거의 공식 대입이지. 자, 정규분포에 95% 신뢰 구간이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 거기다 이제 1.96이 0.95, 확률로 0.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m이 이거 공식이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 이론을 다 까먹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로 이론을 알면 좋긴 한데 여기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얘가 신뢰도 구간이 69.86, 그 다음에 얘가 70.14, 몇 개 추출? 49. 여기 49. 여기도 49. 그럼 미지수 2개, 식 2개. 되죠? 이거 열심히 그냥 풀면 됩니다. 영혼 없이 푸는 파트예요. 영혼을 굳이 뭐 넣을 필요도 없어. 자, 이 정도를 하시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단 외우시고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보고. 오히려 27번 이런 것도 잘하네. 그 다음에 28번은 난리가 났구나. 자, 28번도 일단 설명을 할게. 그 개념을 까먹었어도 한번 그냥 억지로 들어봐. 자,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정규분포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니? 라고 하면 평균 무조건 됩니다. M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면적이 1. 반반에서 여기 왼쪽 0.5, 오른쪽 0.5. 그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걸 거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부분의 면적을 구하게 돼요. 산수를 하시면 돼요. 표준화 작업은 Z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M의 시그마. 자, 이것도 공식이야. 자, 해봅시다.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 머릿속에 공식으로 외워놔봐. 함수를 분석을 해. 근데 fx가 근데 얘는 x부터 x 더하기 4까지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4칸짜리 확률이야.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에서 f의 10 빼기 x가 f의 x. 자, 일단 이런 게 이제 뭐 어려운데 이런 애들은 다 평균에 대한 질문이야. 대칭성에 대한 질문이거든. 5대칭인데 이게 5대칭이라고 바로 읽으면 안 되고 이 fx가 x에서 x 더하기 4까지에 대한 구간에 대한 확률이라서 이거를 직접 그려봐야 돼요. 적당하게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좋아. 자, 이게 같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게. 이거랑 10 빼기 x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p에 10 빼기 x가 10 빼기 x를 10 빼기 x 14 빼기 x가 되지. 자, 요 정도에 x에다가 대충 숫자를 막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거 함수 분석 못해도 돼. 이러고 나서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요. 뭐 10 이런 거 집어넣을까? 10 그러면 10을 집어넣으면 0에서 4가 돼. 대충 뭐 이쯤 되겠지. 0에서 4 이만큼에 대한 확률. 오른쪽 왼쪽은 10에서 14 이게 같아야 돼. 확률이. 그럼 대칭성으로 무조건 그려줘요. 10에서 14 됐지? 그래서 평균이 어떻게 돼? 딱 가운데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걸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혹은 이제 뭔가 대칭성 관련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요소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 평균을 수겨. 근데 무조건 평균을 내게 돼 있어. 평균과 이 넓이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 이게 두 개밖에 못 내.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평균 잡으라는 얘기야. 평균이 어딜까? 하여튼 7 이렇게 바로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0.6826이에요.
자, 4칸에 대한 확률이야. 4칸이 어떻게 4칸이 되면 이 확률이 최대가 되겠어? 이 가운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4칸을 하면 이게 요만큼이 최대가 됩니다. 여기 7이야. 그럼 여기 2칸 가면 5, 여기 9. 아, 그러면 fx의 최대 값은 5일 때 f5가 최대가 되고 p라고 하는 애는 5에서 x가 9까지 얘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확률이 어떻게 돼? 0.6826이에요. 자, 이걸 이제 표준화할 거야. 표준화. Z로 만듭니다. Z. 우리는 7이 평균인 건 알아요. 그럼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요 공식 쓰는 거야.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다 넣어. 9에서 7 빼면 2고 시그마 요 확률로 바뀝니다. 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어떻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아주 특별한 애예요. 자, 그럼 0.6826인데 이게 딱 그냥 가운데인 거야. 얘랑 얘가 대칭이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분의 2가 되고 여기는 시그마분의 2가 되는데 이게 반반 해야 되니까 0.3413이 되면 돼. 여기에 표에서 이제 찾으면 돼. 0.3413이 1.0입니다.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시그마가 2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2가 돼요. 요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게 뭐 28번으로 쉬우면은 좀 요렇게도 나오고 근데 뭐 딱 기억하시면 돼. 요런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 그래서 거의 암기 형태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중복조합인데 어디 또 볼까? 아이고 30번은 완전 다 난리가 났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29번 미쳐 넣었지만 사실은 이거 확통이 엄청 어려지면 3점짜리로 또 나와. 이런 문제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 B, C의 모든 수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세제곱에 3의 4제곱에 5의 5 이렇게 됩니다. 세수 A, B, C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A에 3 곱하기 5가 있어야 되고 B에도 3 곱하기 5가 있어야 되고 C에도 3 곱하기 5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렇게 한 최대 공약수가 성립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3은 3개를 썼습니다. 3은 하나가 남았어요. 5는 몇 개를 썼어? 3개 썼으니까 2개가 남아요. 그럼 2는 몇 개 남아? 일단 3개 남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요 2라고 하는 애를 얘네가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문제가 생겨. 하나로 몰빵하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최대 공약수니까 얘가 2가 되면 최대 공약수 30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얘를 일단 적당하게 A, B, C에다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2를 3개를 다 가져가도 되고 B가 다 가져가도 되고 C가 다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2를 3개를 분배하는 겁니다. 3의 2치 3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각각 하나씩 갖고 가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한 개를 빼줘. 딱 그 한 가지 경우가 있지. 하나씩 갖고 가는 그 상황을 빼주고 이 3은 아무 데나 가도 돼.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5도 아무 문제 없어. 5도 3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2개가 A로 2개가 다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적당하게 A, B, C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나머지를 싹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복조합이 이게 뭐 2H, 3H, 3H인지 이제 헷갈리면은 다시 개념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30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수능에서 확통이 점점 쉬워지고 있거든.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어렵게는 계속 안 낼 거야. 그냥 뭐 딱 요 정도가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A, B, C, D. 일단 A로 오게 되면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개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B에 오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2초 후와 3초 후 같은 점에 있을 확률. 두 점이 같은 점에 있어야 되는데 P하고 Q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고 Q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2초가 됐을 때 일단 2초가 됐을 때 같은 점이 있어야 돼요. 3초가 됐을 때도 같은 점이 있어야 되고 일단 2초 후 같은 점에 있을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 2초 후의 위치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2초 후를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럼 2초 후는 P 입장에서는 Q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P에서 이게 A에서 같은 위치로 오게 되려면 P라고 하는 애가 일단 뭐 여기 A로 갔다가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P에서 B를 갔다가 A를 가져야 돼. P에서 B를 갔다가 A를 가는 법밖에 없고 뭐 두 번에 걸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는 안 되고 여기 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Q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B에 A 이렇게 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좀 확률로 구해요. P에서 B를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문제 나와 있어. 2분의 1의 확률이야. B에서 A를 가는 거 이쪽 방향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에요. 이거 4분의 1이야.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A에서 만나는 경우의 확률이 1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초 후에 P하고 Q가 A에서 만날 확률이 16분의 1이 됩니다. 16분의 1. 자, B 2초 후에 B에서 만나요. 그럼 P에서 당연히 A 갔다가 다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야 돼. 똑같아요, 확률이. 얘도 16분의 1이 돼. 이거 그냥 하면은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 사실은. 여기에 뭔가 하나 변수를 더 집어넣어갖고 난이도를 올렸어야 되는데, 자, C에서 만날 확률. 얘는 여기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C로 가는 거는 P 입장에서는 A를 갔다가 다시 C를 오는 경우. B를 가면, P가 B를 가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C를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계산하면 또 16분의 1이고 D도 16분의 1이 그냥 다 똑같이 나와요. 재미없게도. 너무 재미없게도. 그래서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작년 수능 문제가 딱 요 정도 이랬어. 요 정도 난이도였어요. 자, 근데 이제 3초 후가 문제, 3초. 3초 후에도 같은 위치가 가야 돼. 자, 그럼 만약에 A로 갔어. 여기에 A의 2초 후에 P하고 Q가 동시에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니?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 갈 수 있잖아. 한 군데를 일단 가게 되면 A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P의 입장에서는 C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거든. C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어. 그럼 Q의 입장에서도 C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상을 생각을 하면 이게 CC가 되든 CB가 되든 BC가 되든 그 다음에 BB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이 확률이 동일해요. 다. 확률이 동일해서 이게 4분의 1,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뭐 다 동일해갖고 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같은 위치로 딱 가는 거잖아. 합쳐서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16분의 1이 4개에다 곱하기 2분의 1에서 전체가 8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아직은 많이 못 풀어봤을 텐데, 요거하고 관련된 이런 통합형 된 문제들은 다음 주 정도에 자료로 나눠줄게요. 아직 확통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거 아는데, 일단 그냥 경험을 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경험을 해서 최대한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외워. 확통 외우는 게 돼. 뭐 그래봐야 문제 유형이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수능에 나오는 게 30개도 안 되고 30개 중에서 그 뒤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쉬운 문제들 있잖아. 앞에 한 4문제 정도까지는 유형이 한 20개 정도야. 그래서 뭐 외워버리면 됩니다. 가볍게 외우세요.
승부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수원수투가 되니까 어쨌든 다음 주는 수원수투를 조금 더 한번 비중을 좀 올려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